누가 누구의 아이를 훔쳐 키운 걸까? 그 말은 마광숙이 평생 믿어온 세상의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누군가에겐 감춰야 할 죄였다는 것.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들이 공모한 침묵의 죄악이었다. 공주실이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광숙은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공주실의 눈빛은 달랐다. 평소 꿰뚫는 듯 강인하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어려 있었고 그 안엔 오래된 후회와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광숙아, 넌 정수의 아이야. 내가 키운 건 미안해서였어. 광숙은 숨이 턱 막혔다. 박정수. 이름만으로도 먼 사람. 그 여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진실이었다. 그럼 난 버려졌던 거야? 광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엔 수십 년 억눌러온 불안이 담겨 있었다. 공주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야. 널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던 거였어. 정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어. 그 아이를 널 지킬 힘이 없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광숙은 속이 뒤집혔다. 누군가의 사정이라는 말로 자신의 존재가 거래된 느낌이었다. 공주실에게 자신은 키울 수 없었던 아이를 대신 키워준 사람, 좋은 친척의 미담일지 몰라도 광숙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날조된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광숙은 제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워졌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낯설고 자신의 말투와 손짓조차 가짜처럼 느껴졌다. 한동석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진실을 좁기 시작했다. 공주실이 말하지 않은 박정수의 흔적들을, 자신의 과거를, 숨겨진 조각들을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수첩 하나가 광숙의 손에 들어왔다. 그 안엔 다급한 필체로 적힌 수많은 주소, 이름, 통화기록, 날짜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공주실, 박정수, 그리고 독고탁. 한 장소에서 나란히 서 있는 세 사람. 하지만 표정은 각기 달랐다. 정수는 굳은 얼굴, 공주실은 애써 웃고 있었고 독고탁은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본 순간 광숙은 느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복잡하고 무서운 비밀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도 아이도 다 내가 가져간다. 그 여자는 날 막을 수 없었어. 광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진을 들고 섰다. 누가 이 말을 남긴 걸까? 아이란 누구이고 돈이란 무엇이며 그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그러던 중 문미순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전에 내가 다니던 어린이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그 집 원장이 누군가에게 거액을 받고 아이 등록을 조작했대. 그때 내 이름이 그 명단에 있었어. 광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록조차 조작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날 밤, 광숙의 집 앞에 정체불명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오래된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짧은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제 그만 과거를 파. 너도 다쳤으면 좋겠어. 너희 엄마는 더 많은 죄를 지었어. 광숙은 USB를 틀었다. 그 안에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정수였다. 떨리는 숨소리 사이로 그녀는 말했다. 탁이 나를 협박했어. 보험금만 주면 아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난 그 아이를 지켜야 했어. 그래서 그날 밤 난 그 집을 나왔고. 녹음은 여기서 끊겼다. 광숙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것인지, 누가 아이를 팔았고, 누가 그 돈으로 사기극을 벌였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했다. 그녀는 결국 한동석을 찾아갔다. 그에게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광숙은 우연히 동석의 책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가압류 서류를 발견했다. 등기 이전 일자와 서명이 낯설지 않았다. 바로 동석의 비서가 관리하던 날짜들이었다. 이건 뭐야? 왜 내 명의로 뭔가를 처분한 거야? 한동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독고탁이 접근했을 때 너를 미끼로 삼으려 했거든. 그 사람 너한테 다시 손대려 했어. 하지만 광숙은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동석이 보여준 배려가 이 순간엔 통제처럼 느껴졌다.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서류를 만들고 내 이름으로 뭔가를 지키려 했던 거야? 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광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넌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였고 누가 널 이용했는지. 그 사진 속 사람 중 하나는 지금도 너 곁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보낸 사람은 장수. 죽은 줄 알았던 그 이름이었다. 마광숙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장수. 그 이름 석자는 그녀에게 비극 그 자체였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사고로 죽은 남편.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고 다시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장수가 살아있다는 말보다 더 괴상한 건 그가 사진 속 세 사람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암시한 것이었다. 그럼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광숙은 곧바로 공주실의 집으로 달려갔다. 더는 멈출 수 없었다. 이대로 끝나면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공주실은 놀란 눈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광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장수 살아있지? 그 한마디에 공주실의 눈동자가 흐트러졌다. 숨길 수 없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얼굴에 번졌다. 광숙은 뒤를 이어 USB와 사진, 문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걸 보세요. 그 사람 살아서 날 지켜보고 있어요. 왜요? 왜 저만 몰랐어야 했죠? 공주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털어놨다. 살아있었어. 그 사고 사실은 일부러 만든 거였어. 장수가 그날 밤 너한테서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거든. 광숙은 그대로 무릎이 풀렸다. 도망? 공주실은 더 끔찍한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 결혼 전부터 이중 생활을 했어. 사실 장수는 독고탁한테 투자 사기를 당했어. 그리고 그 돈을 갚으려고 너한테 접근한 거였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나랑의 결혼도? 거짓이었어. 처음엔 타기가 너를 믿기 삼자고 했거든. 넌 술도가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이름이 필요했어. 장수는 내 곁에서 정보를 빼내려 했던 거야. 광숙은 손으로 귀를 막았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부서졌고 숨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대. 그래서 그 사기판에서 빠져나오려 했어. 그날 밤 장수가 나한테 말했어. 광숙이한텐 다 말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근데 타기가 가만둘 리가 없었지. 광숙은 그 순간 떠올랐다. 결혼식 다음 날 밤 장수는 새벽에 밖에 나갔다. 전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통화했던 그의 모습. 그때부터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 사고는 조작이었어. 너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너도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 장수는 일부러 죽은 척했고 넌 그렇게 남겨졌지. 광숙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공주실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몰라.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거든. 그 순간 광숙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됐니? 그날 너를 해치려 한 건 한 명이 아니었어. 타기만 있는 게 아니야. 보낸 사람은 여전히 오장수였다. 광숙은 메시지를 보며 떠올렸다. 사진 속 세 사람. 박정수, 공주실, 독고탁. 그중 누군가가 지금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한동석. 장수의 죽음 이후 그는 유독 자신에게 다정했다. 회사와 가정을 넘나들며 그녀를 보호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부동산 서류 조작 그리고 광숙 몰래 독고탁과의 접촉. 혹시 장수를 지켜본다는 그 메시지는 한동석에게도 연결되는 건 아닐까? 광숙은 서둘러 동석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비서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광숙은 밀치고 들어갔다. 한동석은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당황했다. 광숙, 지금이 아니면 난 당신한테 영영 묻지 못해. 오장수가 살아있대요. 당신 알고 있었죠? 동석은 고개를 돌렸다.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말 못했어. 무너지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숨겼잖아요. 조작했잖아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척하면서 조종했잖아요. 한동석은 그제야 눈을 마주쳤다. 나도 피해자야. 나 역시 타기한테서 돈을 뜯겼고 그걸 갚기 위해선 장수의 위치를 알아야 했어. 그래서 거래했어. 넌 몰라도 되는 줄 알았어. 광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차에 타려던 순간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만 알아보는 게 어때요? 당신이 더 알아내면 진짜 누군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 돌아보니 박정수가 서 있었다. 그날 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누가 진실을 지우려 했던 걸까? 광숙은 자신이 서 있는 이 바닥이 더는 현실이 아닌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모든 게 거짓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거짓이 이토록 조직적이고 치밀할 줄은 몰랐다. 단 한 사람 믿었던 한동석마저도 자신의 뒤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장수를 가뒀다고요? 누가 동석이가요? 박정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광숙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애써 담담한 말투를 유지했다. 그 사람은 널 너무 쉽게 믿었어. 내가 과거를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던 거지. 그건 사실이에요. 저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 하지만 장수는 달랐지. 그는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어. 자기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동석이 움직였던 거야. 광숙은 생각했다. 정말 동석이 그런 짓을 했을까? 정면으로 바라봤던 그의 눈, 언제나 따뜻하게 다가왔던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하지만 왜 장수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살아있었다면 왜 그냥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박정수는 그 질문에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날 밤, 장수는 어떤 거래를 하러 나갔어. 자신이 투자했던 부동산이 사기였다는 걸 알고 자초지종을 알아보려 했지. 하지만 4명의 이름으로 된 문서가 엮여 있었어. 너 장수, 동석, 그리고 공주실. 어머니가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실은 이 거래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어. 모든 계약은 그녀가 움직였고 문서는 그녀의 변호사가 도장을 찍었지.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동석이었고 모든 자금은 장수가 됐어. 결국 실패했고 돈도 사람도 사라졌지. 광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는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누군가는 감금되고 누군가는 재산을 잃었다. 그럼 그 투자 그 사기는? 보험사 쪽에서 이미 조사를 마쳤어. 하지만 고소는 없었지. 왜일까? 그 안에 가족의 이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야. 너도 장수도 공주실도 다 묶여 있었거든. 광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아닌 서서히 피어오르는 싸늘한 체념 같은 감정이 몸을 덮었다. 지금껏 살아오며 자신이 지켰던 가치들, 신뢰와 사랑과 도리 같은 것들이 그저 누군가의 계산 속 숫자였다는 현실 앞에 멍해졌다. 장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도망쳤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 용서라니요? 그 사람 저한텐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건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박정수는 미묘하게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너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결국 널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걸 끝까지 자책했어. 광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사랑. 그토록 순수한 감정 하나가 이토록 복잡한 배신과 거래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술도가의 창고로 향했다. 장수와 자주 술을 빚던 곳,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던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숙은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장수의 필체였다. 페이지마다 수많은 숫자들과 지도의 좌표,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한 문장. 이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사라져야만 모두가 안전해질 것이다. 광숙은 펜을 쥐어들고 노트 가장 끝에 적힌 주소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차에 오르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불렀다. 광숙 씨. 그 목소리, 차가운 톤으로 감정을 누른 듯한 한동석의 목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광숙의 앞에 섰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 노트 어디서 난 겁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동석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다 모릅니다. 당신이 그 노트를 열었다는 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되돌리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도 이제 믿지 않아요.
그 말에 동석은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에게 독이 되었군요. 광숙은 묻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이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장수를 어디에 가뒀는지, 왜 그랬는지 나는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광숙이 등을 돌리려는 순간 동석은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그럼 준비하세요. 다음 진실은 당신 어머니에 관한 겁니다. 공주실이 모든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그건 외면이 아니라 공범이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광숙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술도가 창고에 놓인 장수의 노트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차문을 닫았다. 한동석의 마지막 말. 다음 진실은 당신 어머니에 관한 겁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다. 그건 경고였고 동시에 협박이었다. 광숙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낡은 기와집이었다. 한때 도피처였던 그곳에서 지금은 공주실이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머무는 곳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광숙은 이제 알아야 했다. 모든 퍼즐의 조각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그리고 어머니라 믿었던 그 여인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문은 열려 있었다. 광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봉투 하나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흰색 봉투, 붉은색 도장, 그리고 봉투 위에 적힌 익숙한 필체. 광숙에게. 광숙은 봉투를 집어들며 숨을 삼켰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병원 기록과 출생 신고서,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이 떨려 제대로 종이를 잡지도 못한 채 한 장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광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너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거겠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다. 너는 내 딸이 아니란다. 나는 내 고모였다. 너의 친어머니는 정수야. 광숙은 모든 문장을 반복해 읽고 또 읽었다. 마치 그것이 잘못 읽은 것일 거라 믿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문장마다 박혀있는 진실은 분명했다. 공주실은 친모가 아니었다. 박정수. 한때 독수리 술도가에 쫓기듯 떠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을 낳은 생모였다. 그녀는 뒤늦게 부엌으로 향했다. 거기 다 달아빠진 화구 옆엔 정갈한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담배 케이스 하나. 그건 박정수가 피우던 것이었다. 둘이 여기에 같이 있었던 거야? 그 순간 광숙은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다. 과거 장수가 실종되기 전 박정수와 공주실이 언쟁하던 소리. 당시에는 고부간의 다툼이라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래였다. 광숙은 다시 편지의 뒷장을 펼쳤다. 장수가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장수는 우리가 내 출생을 숨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그는 너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단다. 장수가 실종된 진짜 이유. 그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었다. 광숙은 찢어질 듯한 감정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장수는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고 그 진실을 막기 위해 공주실과 박정수 그리고 한동석이 움직인 것이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사랑이 아니라 보호란 이름의 배신이었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녀를 속였고 가족이라 믿었던 존재들은 그녀의 정체를 은폐했다. 심지어 그녀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든 선택들도 이 진실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광숙은 반사적으로 문 쪽을 돌아봤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걸음이 들어섰다. 박정수였다. 너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거니? 광숙은 봉투를 들어 올렸다. 표정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대신 공허한 눈빛이 가득했다. 이건 왜 지금에서야 건넨 거예요? 박정수는 한 발 다가서려다 멈췄다. 광숙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이 내 어머니였던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 장수까지 없애야 했던 거예요? 박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야, 난 너만은 지키고 싶었어. 넌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었어. 공주실 언니가 너를 데려가 주겠다 했을 때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최선이요? 당신들 최선 덕분에.
나는 거짓 인생을 살았고 내 사랑은 죽었고 내 진실은 사라졌어요. 광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너지는 건 박정수였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 노트를 본 이상 곧 누군가 널 막으려 할 거야. 그건 동석도 공주실도 아닐 거야.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진실이 세상에 나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 광숙은 한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지금껏 벌어진 모든 사건들. 출생의 은폐, 장수의 실종, 투자 사기, 동석의 배신, 그리고 공주실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것. 그건 그녀에게 처음 닥친 공포였다. 그게 누구예요? 박정수는 떨리는 입술로 답했다. 박종우 내 외삼촌이자 공주실의 진짜 아들이야. 그 사람이 당신 회사의 이사라고요? 광숙은 차가운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한동석의 말을 되뇌었다. 그녀가 술도가의 장부와 LX 호텔 투자 관련 문서를 확인하려던 찰나 동석은 갑작스레 그 이름을 꺼냈다. 그 사람 박종우입니다. 한동석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신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5년 전부터 내 회사의 해외법인 자금 이사였어요. 처음엔 조셉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지. 싱가포르 국적, 홍콩 자산관리사 출신. 완벽하게 정제된 이력. 하지만 우린 몰랐어요. 그가 박종우였다는 걸. 광숙의 손끝이 얼어붙었다.